현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헌법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에서는 이제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평소에 모니터링하고 쭉 지켜보다가 갑자기 12.3 내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짧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진 혹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정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보셨던 사진일 것 같습니다. 3특검입니다. 이 사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이들이 특검과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이 12.3 내란에 대해서 수사하고 또 재판을 하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올해 6월 10일에 특검법이 시행이 됐고 곧바로 특검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내란 청사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란 청산이 언제 다 끝나게 될지 저로서도 아직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 특검과 법원에서 과연 내란에 관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검사와 법관들에게 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계속해서 맡길 수 있을지 시민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하면 그래도 내란 특검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란 특검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실까요? 내란 특검은 몇 명일까요? 네, 한 명이죠. 지금 조은석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보 6명, 그리고 파견 검사들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들도 100명 이상 있고 그래서 200명 안팎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방면에서 내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란 특검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역시나 윤석열 재구속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한 120일 정도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내란을 버려놓고 그것도 우두머리가 거리를 버젓이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하고 곧바로 재구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윤석열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용현도 사실 석방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재구속을 성공시킴으로써 내란 수사는 김용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한덕수, 박성재 등등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상민을 제외하고 한덕수 그리고 박성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의 핵심 가담자들이 어떤 가담자들은 구속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가 지금 규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이적죄가 추가돼서 지금 기소되었습니다. 내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뭘까요? 물론 내란죄 그리고 일반 이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의 진실은 헌정 파괴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내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테러를 당했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내란 재판은 총 5가지 갈래로 분산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우두머리인 윤석열 재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노상원과 같은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등등 경찰 수뇌부, 한덕수, 이상민 등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실체를 알기 쉽지 않은 군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곽종근 사령관 등등이 군사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아까 지금 보셨던 그 지기현 부장판사 그 재판을 혹시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로 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그 재판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유는 피고인 측의 책임도 있고 재판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어떻게 지금 이 재판을 치르고 있을까요?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지연해서 과연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정말 비상식적인 행태, 재판부를 조롱하고 재판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행태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소송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엄격하고 권위를 세워 나가야 할 텐데 미흡하고 느슨한 소송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 재판부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을 통해서 1심 선고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내란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실까요?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국헌문란 목적에 폭동이 성립되면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내란 재판에서 여러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들이었죠. 도끼, 총살, 문을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국회 결의안이 통과돼도 계엄을 2번, 3번 더 하면 된다와 같은 이 증언들. 사실 우리나라 재판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용어들이 나올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쳐들어갔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편성하고 실제로 체포하러 갔습니다. 선관위를 무력 점거하고 그 안에 서버들을 무단으로 반출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증언들 그리고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이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죄는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재판의 경우인데요. 굉장히 느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선고가. 지금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1월 중순, 1월 12일 날 결심 공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2개월 후쯤에 아마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아무리 빨라도 2월 하순 그리고 3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악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만료일이 내년 1월 18일이라는 점입니다. 잘못하면 선고를 하기도 전에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서 거리를 다시 활보하는 그 모습을 다시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느슨하고 부실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할까요? 지기현 재판부는 재판을 연성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이런 식으로 연성화하고 느슨하게 재판을 해서 과연 내란을 정확하게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해봤던 내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내란은 과거 12.12 그리고 5.18 내란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다르게 전개된 것도 사실입니다. 12.12, 5.18의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 같은 신군부, 군인들이 주동을 했습니다. 이번 내란은 어땠나요? 서울법대, 경찰대, 육사 출신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서울법대, 경찰대, 육사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을 어떻게 그룹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들 그룹이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들의 민주적 가치를 체화하지 못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기로 몰고 구구 세력들을 자극하면서 내란을 일으키고 또 선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집단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던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들은 과연 내란을 왜 일으켰을까요? 내란의 주된 동기는 뭐였을까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자신에게 조여오는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야당을 괴멸시키고 장기 독재로 나아가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들은 정말로 어디까지일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대로 하면은 우두머리 윤석열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 그리고 군인, 경찰 일부입니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안보실, 그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던 국무위원들, 대표적으로는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 있죠. 그리고 정말 궁금한 이 모임,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그 4인방들, 이들이 과연 그 회동에서 계엄에 대해서 어떤 꿍꿍이를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과연 내란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여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찰이나
법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내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 법원의 행태가 이번 내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현재 내란 수사와 재판에서 무풍지대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내란에 관여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과 이 내란에서 얼마나 협력했고 가담했는지 앞으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 번 파괴되고 위험에 처한 헌정 질서는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이죠.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구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헌정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들에 맞서서 헌정 질서를 어떻게 수호해야 할지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도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지치지 말고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자들이 우리의 헌정 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교수님께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질문 딱 2개 가능하다고 해서 아쉽네요. 일단 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걱정인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윤석열 구속 만료일이 1월 18일이요. 그런데 선고는 2, 3월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특검에서 뭐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뭐 준비한다는데 기각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재석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지금 특검의 방침으로는 추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구속은 연장될 거고 그래서 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영장 재판부에서 좀 불안하죠. 만약에 기각되면 다시 재석방 되는 모습을 봐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슨해지면 사실 그냥 좀 늦어지나 보다가 아니라 더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들었었거든요. 이게 합리화하려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쟁점도 더 이렇게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문제 아닙니까? 이게 느슨해진다는 자체가. 그렇죠. 네네. 뭐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윤석열이 당시에 이제 석방이 됐을 때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 이제 극우 세력들이 다시 판을 치고 네. 그리고 다시 준동하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은 없을까요? 일단은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사실 지친 네. 게 사실이고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세력들, 내란 세력들이 이 기대하고 또 바라는 전략 또 우리가 지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치고 그래서 여론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론이 잦아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계속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싸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도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그래서 다시 뭉치자고 만들었습니다. 관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힘을 내시자고요. 네, 박수가 나옵니다. 힘을 내는 박수.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정말 보내드리기 싫지만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